극대극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극한 얘기를 하면서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갔었죠. 그 이유가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까지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말을 한번 합시다. 어떤 F라는 함수가 정의역을 I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공역을 실수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어떤 이렇게 되는 함수가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어떤 예를 들어서 fx라는 것이 fc라는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더래요. 여기에 있는 c도 어디에 들어있냐면 I 속에 들어있고요. x도 I 속에 들어있는 점에 대해서, 임의의 점에 대해서, x는 I 속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항상 fc보다 fx가 더 작거나 같더래요. 이렇게 되어주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c를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fx가 항상 어때요? fc라는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때 fc는 뭐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냐면 최소값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정의역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이거를 우리는 최소, 최대. 그러니까 최대라는 얘기는 가장 전체적인 의미에서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거를 최대, 가장 작은 걸 최소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얘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극대극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극대극소라는 말은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얘기에서 부분적으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최대값을 갖던지 최소값을 갖는 걸 우리는 극대극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굳이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함수가 정의역이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였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있다 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가장 올라가는 게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올라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죠. 최대 최소값이.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최소한 이 근방에서만은 얘가 뭐가 돼요? 최대값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근방에서만은 얘가 최소값이 되죠. 이것의 근방에서만은 역시 이 근방에서 얘가 최대가 되고, 이 근방에서 최소가 되고, 이 근방에서 최대되고, 여기서 최소되고, 이 근방에서 최대가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분적인 의미에서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것을 극대극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부분적인 의미에서 최대가 됐고, 여기도 최대고, 여기도 최대고, 여기도 최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극대값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의미에서의 최소값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세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극소값이. 즉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은 최대 최소라고 부르지만, 이것처럼 부분적인 의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값은 우리가 극대극소라고 부릅니다. 좁은 의미에서, 부분적인 의미에서 최대값을 갖던지, 아니면 부분적인 의미에서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최소값을 갖게 되면 이 값을 우리는 극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극대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것은 극소라고 표현을 했었죠. 극대, 극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가 있었냐면요.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 자, 최대, 최소의 정리는 우리가 해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특징을 두 개를 갖는다 했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최대 최소의 정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중간값의 정리라고 하는 두 개의 정리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언급했듯이 해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특징이니까, 자, 어떻게 된다 했었냐면 함수 fx가
패구간에서 연속해야 되겠죠? 패구간에서 연속이면 뭐라고 했었냐면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자, 이것이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죠. 그러면 이 정리에 따르면 우리가 이 함수가 만약에 최대값이나 패구간에서 연속만 되어진다면 반드시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정리겠죠. 조금 이따 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정리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함수 fx가 자, x equal c라는 값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는다. 극대나 혹은 극소를 갖고 그 다음에는 f'c가 존재한다. 즉 도함수가 존재한다니까 C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f'x가 존재하면 이렇게 존재하면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된다? f'c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정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극대극소를 가지면서 뭐를 미분 가능하다면 그때의 값은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약속을 했었냐면요.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점이 있고 이 정점이 아닌 다른 두 점에 대해서 두 점을 연결을 해서 뭘 만들면 이와 같이 직선을 만들게 되면 그럴 때 이 지점이 이 곡선을 따라서 이 점을 P라 하면 P로 다가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런 하나의 정직선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얘를 Q'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리미트 Q가 P로 갈 때 어떻게 PQ라는 이 직선이 PQ라는 이 직선과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그 다음에 Q'이 P로 갈 때 PQ'이라는 이 직선하고 두 개의 극한이 어떤 얘를 뭐 PT라고 할까요? 이 점을 그러면 PT라는 직선이 되는 즉 하나의 정직선으로 만나게 되면 이 직선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곡선상에서의 한 점에 대한 뭐는 기울기라는 말의 뜻은 이 점에서의 곡선의 기울기라는 말의 뜻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곡선의 기울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요 점에서의 이 미분계수란 뜻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었던 y equal x제곱이라는 점이 있다. 그럴 때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실제로 미분해보고 도함수를 알지만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만 극한은 이 직선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접선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실제로 미분을 해봐도 2x고 x 대신에 0 넣어주면 0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y equal x 같은 직선은 어떻게 돼요? y equal x 같은 직선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점이 바뀌어도 항상 이 직선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이니까 이 경우에는 y'은 언제나 1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도함수를 구해봐도 그렇고 아니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 자체가 자기 자신이 되니까 y'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누구였냐면 이렇게 된 애는 y equal 절대값 x는 이 점으로 다가와봤자 이 직선은 얘고 이 점으로 와봤자 이쪽에서 오면 얘가 되기 때문에 둘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점에서는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곡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생겼으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의 뜻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의 뜻은
그 곡선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접선이 얼마가 된다? 접선 기울기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뭐라고 했냐면 x equals c라는 점에서 극대나 극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그때의 미분계수의 값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정리예요. 그래서 증명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요. 자,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아까처럼 어떤 i라는 데서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 정의역상에 있는 점 중에요. C가 정의역상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F'C가 없던지 첫 번째로 없던지 아니면 두 번째로 있는데 F'이 0이 되던지 이러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면 x equals c라는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점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때 함수값 fc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값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던지 아니면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정의역상의 점 중에서 미분계수가 없거나 혹은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이러한 x좌표를 임계점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함수값은 임계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계값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임계점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계점이란 미분계수가 아예 없던지 아니면 있으면 값이 제로던지 미분계수를 찾을 수 없거나 아니면 미분계수가 제로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임계점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딸려 나오는 정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딸려 나오는 정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함수 fx가 x equal c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는다. 극대 혹은 극소를 갖는다. 극대나 극소를 갖는다면 그렇다면 x equal c는 뭐가 된다? 임계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왜냐하면 미분계수가 여기서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제로라고 얘기했었죠. 극대극소이면서 극대극소를 가지면서 미분계수가 없던지 미분계수가 있던지 둘 중에 한 가지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극대극소를 갖는데 미분계수가 없으면 이쪽을 만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계수가 제로라 했으니까 이 사실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가 된다면 미분계수가 없던지 있다면 제로던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은 반드시 임계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과 여기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최대 최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최대 최소를 찾는 법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패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 했었으니까 함수가 패구간에서 연속이라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찾는 법은 첫 번째 양 끝점과 뭐를 임계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임계점을 찾아야 돼요. 자, 임계점에서는 결국 뭐냐면 임계점이라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없던지 혹은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는?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를 찾는다는 말이죠. 임계점을 찾는다는 말의 뜻은 극대 극소를 찾는다는 말과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양 끝점과 임계점 혹은 극대 극소를 찾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걸 찾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
여기에서의 함수값, 각각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임계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양 끝값과 끝값, 그 다음에 임계점을 찾았으면 누굴 찾을 수 있는 거냐면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극소값을 찾아서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찾으면 끝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최소값이라는 건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가장 작은 값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극대나 극소는 좁은 부분에서 가장 큰 최대가 되든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좁은 공간에서 최대, 최소 되는 것과 양 끝점을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중에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찾아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함수를 어떻게 잡으면 표현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2차 함수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뭐 x 제곱 플러스 3x 지저분하니까 4x 소수점이 싫으니까 플러스 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과 2라는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잡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뭘 한다 했었냐면 양 끝점하고 임계점을 찾아야 되니까 임계점이란 미분계수가 없던지 미분계수가 제로던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F'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F'은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 경우는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는 건 없고 미분계수가 0인점밖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계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해요? 양 끝점을 집어넣어 보죠. 양 끝점 1을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4 플러스 5 그래서 10.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면 4 플러스 8 플러스 5 그래서 17 하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계점 값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해서 얼마가 되나요? 1 이렇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F1인 12 얼마가 되죠? 17이 F1이 아니고 F2인 17이 뭐가 되고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는 F-2인 얼마가 1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죠. 뭐 2차 함수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지점 찾은 다음에 거기서 뭐 먼 거, 가까운 거 이렇게 계산을 하실 텐데 이런 방법에 따라서 아직 극대극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계점이라는 사실만 이용하면 바로 이런 방법에 따라서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더 극대극소 얘기하고 나면 다시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냥 하도록 하고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끝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많이 미뤄놨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부터 한번 하고 싶은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되는 식이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모든 정의역상에 있는 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미분계수가 제로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얼마가 된다? 뭐가 된다? 상수함수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라면 이 함수는 상수함수다.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개의 함수가 모든 정의역상에서 뭐가 같다? 미분계수가 똑같다. 그러면 두 함수는 무슨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기껏 해봤자
상수차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그냥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증명은 하지 않고 기억을 하고 지나갑시다. 자,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면 그 함수는 상수함수이고 두 개가 미분계수가 똑같다면, 모든 지점에서 똑같다면 그때는 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상수값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어떤 함수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기 쉽게 이렇게 돼 있는 걸 Y축 방향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켜놨어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모든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미분계수가 똑같죠? 그쵸? 모든 지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말의 뜻은 그냥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의 뜻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한 얘기로 가고자 하는 게 제가 이번 시간에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롤의 정리라는 것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롤의 정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함수 fx가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요. 해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개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처음의 값과 끝값이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요. fx가 이러한 세 가지 사실을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러면 AB 내부에 최소한 뭐가 있냐면요. F'이 0이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 자, 롤의 정리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의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함수값이 A에서의 높이하고 B에서의 높이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주어진 구간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속에서는 곡선이 꺾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수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거나 뭐 다양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X축하고 평행한 접선이 최소한 이 내부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라는 말의 뜻이죠. 즉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즉 다시 말해서 X축이잖아요. X축과 평행한 접선이 내부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라는 말이 바로 롤의 정리가 됩니다. 증명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증명 자체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의미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폐구간에서 곡선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개구간에서 곡선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뭐 꺾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X축하고 평행한 접선을 최소한 하나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롤의 정리가 됩니다.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최소한 하나는 있다. 즉 X축과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말의 뜻이 롤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롤의 정리가 일반화된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평균값의 정리가 되거든요. 자, 자, 평균값의 정리는 이것이 좀 더 일반화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함수 fx가 자, 첫 번째 경우에는 폐구간에서 연속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는 양 끝점이 높이가 같으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평균값의 정리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적당한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는 있다. 뭐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뭐가?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뭐죠? B-A분의 FB-FA. 이게 바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라는 것이 바로 평균값의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합시다. 자,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뭐 최소한 2점이고 여기가 이거라 할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은 상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점에서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것이 여기에 있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을 한 접선이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이 평균값의 정리가 됩니다. 자, 평균값의 정리란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내부에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 곡선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모든 점에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양 끝점을 연결을 한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내부에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이 평균값의 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시의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자, 코시의 정리는 함수 두 개로 이제 확장을 시켜 놓은 건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 함수 fx, gx가 있어요. fx란 함수하고 gx란 함수가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뭘 만족하냐면 두 개가 다 폐구간 AB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조건은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서 자, 요 조건만 만족이 되면은요. 뭐가 되냐면 요 조건만 만족이 되면 그러면 이런 얘기는 전개되겠죠. B-A분의 FB-FA라는 이거하고 누구하고 똑같은 게 있냐면요. F'의 어떤 C가 되는 애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B-A분의 GB-GA라는 애하고 똑같게 되는 어떤 G'의 어떤 C1, C2 이렇게 되는 애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냐면 이 두 지점이 이 조건만 갖고는 같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얘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FB-FA분의 GB-GA하고 F'의 C1분의 G'의 C2가 같다라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두 지점을 일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렇게 되자면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게 되냐면 세 번째로는 G'X가 0이 아니다. 모든 미분 가능한 지점에 대해서 제로가 아니라는 G'이 0이 아니라는 이 조건 하나만 추가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와 똑같은 어떻게 F'C분의 G'C하고 누구하고 같게 되냐면 B-A를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 끝점 연결하니까 FB-FA분의 얼마? GB-GA하고 같게 되는 바로 이렇게 되는 애를 어디에서? AB 내부에서 C라는 애를 AB 내부에서 찾아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최소한 하나는 찾아줄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코시의 정리입니다. 자, 코시의 정리는 함수 두 개를 갖고 얘기하는데요. 두 개의 함수가 폐구간에서 연속이면서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만 갖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다들 B-A로 분모 분자가 나누어 있는 상황이라면 B-A분의 FB-FA분의 B-A분의 GB-GA라는 걸 계산하는데 어떻게 된다 했죠? F'C1분의 G'C2라는 것까지는 되지만 이것과 이것을 일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코시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는 여기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코시의 정리는 이 두 지점을 일치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치시키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뭐가? 분모에 들어가는 애가 이게 아니네요. 분모에 들어가는 애가 F니까 F'C가 제로가 아니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순서를 G분의 F라고 쓸까요? G분의 F라고 씁시다.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자, G'